연준 회의록 공개 및 인플레이션 발표를 앞두고 시장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를 보시면은 떨어질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강력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미국 증시의 기를 죽이고 있는데 그래도 반등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미국 증시. 비트코인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고전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000달러대를 정말 열심히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1,308달러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거시경제 소식 나온 것들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JP모건의 CEO인 제이미 다이먼이 이야기를 합니다. 연준이 앞으로 미국 경제를 6개월에서 9개월 후에 침체로 몰아넣을 것이고 증시는 20% 하락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직도 침체가 아니라고 박박 우기고 있는데 6개월에서 9개월 후면은 이제는 침체가 아니라 대공황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으름장을 놓자 이 투자 회사들은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였을까? 돈나무원이 캐시우드가 공개 서한을 연준에 보내가지고 제발 금리 인상 좀 멈춰라 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연준 총재들이 이 캐시우드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안 들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어서 어처구니 없는 아주 코미컬한 소식이 나왔죠. 자, 벤 버냉키 이 헬리콥터 머니 혹은 양적 완화를 시작함으로써 금융위기의 해법을 제시했다? 아니죠. 금융위기를 늦췄다 혹은 경기를 궁극적으로 더 엉망으로 만들어버렸다라고 볼 수 있는 이 사람을 비롯한 몇몇 패거리 일당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됐다라고 합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냉키에게 한 가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때 양적 완화로 대형은행 구제하고 난리가 나니까 이를 보고 있었던 사토시 나카모토 이놈 시키들이 언젠가는 큰 사단을 내겠구나 이런 식으로다가 돈 찍어내면은 결국은 피해를 보는 것은 시민들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하에 비트코인을 창시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비트코인 창시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준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서는 프랑스가 미국을 따라합니다.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을 막는답시고 돈을 더 풀었죠. 불에다가 휘발유를 끼얹어가지고 불을 꺼보겠다라고 하니까 프랑스도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인플레이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1,000억 유로를 지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도 골로 가고 있습니다. 영국도 지금 골로 가고 있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긴급 국채 매입을 확대하겠다. 돈을 계속해서 찍어가지고 국채를 살 건데 지금 이래도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확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14일까지만 이런 식으로 국채 매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멈출 수 있을 것인가? 힘들 것 같은데요. 이거는 완전 시한폭탄입니다. 영국이랑 프랑스 같은 경우 시한폭탄을 끌어안았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가스가 그러니까 이 주유가 모자라가지고 기름이 모자라가지고 이제는 시민들이 주유를 하러 가면은 경찰들이 문 앞에서 지키고 있다가 기름통에 기름 얼마 있는지 확인하고 기름을 넣도록 허락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난장판이 되어가고 있는 유럽. 이럴 때 유럽 사람들은 뭘 해야 됩니까? 비트코인 사야죠. 비트코인 사야 합니다. 유럽 사람들. 브라질을 본받아가지고 유럽 기업들도 비트코인을 사야 합니다. 최근 브라질의 세무당국인 브라질 레세이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대차대조표에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밝힌 기업이 무려 12,053개나 된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양이 당연히 비트코인이었고요. 그 다음은 USDT, 테더가 그 뒤를 이었다라고 하네요. 자,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에 마찬가지로 굉장히 심하게 시달리고 있는 나라인데요. 비트코인의 가치를 일찌감치 알아채고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매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을 때 열심히 주어야죠. 삼바 줍줍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는 브라질 기업들. 자, 한편 포르투갈에서는 안타까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암호화폐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웠었던 포르투갈에 떨어지려 하고 있는 날벼락. 포르투갈이 앞으로 암호화폐 관련된 세금을 매기겠다라고 예산안에 포함을 시켰다라고 하는데요. 보유기간 1년 미만의 암호화폐 이익에 대해서는 무려 28% 세금, 신규 암호화폐 발행과 채굴 작업도 과세소득으로 간주를 해버리겠다. 암호화폐 무료이체 10% 세금, 암호화폐 중개인이 부과하는 수수료에는 4%의 세금을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아주 그냥 양아치 같은
이런 법안을 누가 또 들고 나왔는가? 일단 의회에 승인이 필요한 상태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러면 안 되죠. 포르투갈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이 이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안전지대를 제공할 수 있다면 더욱더 많은 사업들이나 투자자들을 포함해서 관광업도 성행을 이룰 수가 있을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니들 그러다 벌 받는다. 정신 차려. 자, 다음으로는 억만장자 폴 튜터 존스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전히 비트코인을 들고 있다. 수십억 달러의 포트폴리오 중에 1%에서 2%를 비트코인에 할당을 시켰는데 아직까지 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폴 튜터 존스 억만장자가 간다. 모두 그 뒤를 따르라 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조만간에 비트코인에 관련된 어마어마한 큰 움직임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시장에서 경고음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숏 비트코인 펀드 운영 자산에서 10%가 유출됐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숏 치려고 했었던 자금 중에 10%가 빠졌다라는 것이죠. 약세 분위기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인가? 암호화폐 분석가이자 경제 분석가로 알려진 알렉스 크루거, 지금 비트코인 시장의 역대급 변동성이 폭발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가중평균을 적용한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 측정 지표인 비트코인 히스토리컬 볼러탈리티 인덱스 지표를 봤을 때 이것이 25 이하에서 마감이 돼버리면은 항상 큰 가격 움직임이 뒤따라 왔었다. 지난 2018년 11월 해당 지표가 25 이하에서 마감이 됐을 때 두 번은 상방으로, 한 번은 하방으로 상대적으로 큰 가격 움직임이 발생을 해버렸었다. 이번 주에 발표되게 될 소비자 물가지수가 해당 방향성을 결정지을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으며, 그래서 블룸버그도 다른 지표를 보면서 이 볼린저 밴드를 봤을 때 2020년도 이래 가장 좁게 축소가 돼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변동성이 당연히 급증할 수가 있을 것인데 지난 2년간 5차례 이와 비스무리한 볼린저 밴드 축소가 나타났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중에 단 한 번만 2020년도 10월 달에만 비트코인이 떡상을 했었고 나머지 4번은 16%까지 떡락을 했었다라고 하면서 큰 변동성이 나올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하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정말 아래로 가게 될까요? 비트코인 거래소 잔액을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숏 포지션에서 돈이 빠진 것도 그렇고 지금 보시면은 거래소 비트코인 잔액이 4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파는 놈들 있고 사는 사람들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서는 인플레이션 발표 나올 때까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9월 인플레이션율 어떻게 발표가 될 것인가. 이 바이든이가 전략 비축유 중에 50% 이상을 풀면서 기름값을 낮추는데 전력을 다했고 실제로 기름값이 한동안은 내려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인플레이션율 발표가 어떻게 되는지 그에 따라서 증시 및 달러가 움직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힘이 빠진 줄 알았었던 미국 달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치고 올라오면서 대가리를 들이밀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얄미운 녀석. 이번에야말로 좀 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지겹네요. 달러 떨어진다는 분석 나오는 것도 이제는 지겨운 상황. 한편 비트코인 일봉 차트는 그닥 이쁘지 않다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일봉에서 RSI가 지선을 깨고 아래로 내려온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만약에 이대로 마감이 돼버린다. 그러면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가격 하락 예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렉트 캐피탈 분석가는 이야기를 주봉을 봤을 때 계속해서 저항이 얻어맞고 내려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의 강세가 그닥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네브라스칸 군어 분석가는 오늘 나왔었던 비트코인 하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19,641달러 이 구간까지 올라갈 수 없다라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운명 어떻게 될 것인가?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운명이 판가름 나게 될 비트코인. 정말 2022년 지칩니다. 무슨 사건 사고가 이렇게 많이 터지는 것인가? 이어서는 기타 소식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신규 주도 숫자 수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이더리움 머지 이후에 기대감을 반영했다라고 합니다. 문제는 가격이 지금 아직도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부디 조만간에 이더리움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보며, 한편 이 테라의 스테이블 코인 UST 같은 경우는 최근에 리페그 제안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스테이블 코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가 거의 빵원까지 떨어진 UST인데요. UST를 1대1 달러와의 페그를 되살리자,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부활을 시켜보자 라는 제안이 나온 후에 가격이 무려 40% 급등했다라고 합니다. 이야, 이거 스테이블 코인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게 가능할까요? 힘들 것 같은데요. 자, 다음으로는 솔라나의 강세를 기대하는 라울파리 형님. 자, 솔라나 하면은 뭘로 유명합니까? 정전 사태, 네트워크 멈춤으로 굉장히 유명한 암호화폐가 되어버렸는데, 라울팔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라나는 탈중앙화 원칙을 희생하지 않고도 초당 5만 건의 트랜잭션을 지원할 수 있으며 디파이나 새로운 암호화폐 토큰, 게임 등을 위한 스마트 예약이 가능하다. 네트워크가 좀 또라이 같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살아남았다. 이더리움 외에 다른 어떤 체인보다 우수한 활동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솔라나에 베팅을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솔라나의 거래 처리 능력이 뛰어나면 뭐합니까? 멈춰버리면 말짱 도루묵인데, 자, 솔라나 저는 아직까지 그닥 이렇게 믿업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디센트럴랜드 마나, 이 메타버스 프로젝트 중에 대표주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코인 시가총액이 1조 8천억 원에 달하는 프로젝트인데 일일 사용자는 24명밖에 안 된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마나는 바로 발끈하면서 뭔 개소리냐? 그것은 오류다. 이래봬도 우리 지난 30일 유니크 방문자 숫자가 무려 7,698명이나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도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과연 이 메타버스는 또 다른 거품으로 끝나고 말 것인가, 아니면은 지대로 한번 뭔가를 보여줄 것인가. 이어서는 암호화폐 거래소 후오비 인수 계약 소식에 후오비 토큰이 20% 급등했다라고 하는데요. 해당 인수건에 대해서 우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후오비 글로벌 인수자 핵심 인물은 바로 저스틴 선이다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자 저스틴 선은 아니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나는 그냥 고문으로만 활동할 뿐, 그래도 후오비 토큰에는 힘을 실어줄 거야 라고 의견을 밝혔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그때 폴로니엑스 때도 그런 소문이 있었죠. 저스틴 써니가 투자자들을 단합해가지고 폴로니엑스를 인수하는 것이다. 그때는 저스틴 써니 아니라고 부정을 했는데 나중에는 거의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후오비 같은 경우도 저스틴 써니 아무래도 뒤에 버티고 있는 것 같다라는 예측을 해보는데요. 워낙 좀 구리구리한 인간이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이상하진 않겠죠. 자, 다음으로는 재미난 한국 소식도 나왔습니다. 3억 원어치 비트코인을 횡령한 거래소 직원에게 징역 3년이 구형이 됐는데, 재판부는 이야기하기를 피해 복구는 안 됐지만 돈을 어디다 삥땅을 쳤지만은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 초범이기 때문에 양형을 고려했다. 자, 이 초범이면은 다 봐준답니다. 초범이라서 봐주고, 술 먹었다고 봐주고, 뭐 정신적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봐주고, 범죄자 양성을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대한민국 재판부. 오늘도 안타까운 서민들의 피해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께서는 본인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올라온 정보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토마토밭 살려주기 운동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놓기, 그리고 그동안의 스트레칭 하기 여러분들께 부탁을 꼭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